안녕하세요. 서작가입니다. 이제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제 간단히 오늘은 결론도 좀 이렇게 도출하면서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칼 마르크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 인물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다루기로 하고, 또 제 동영상에 쇼츠가 제작된 게 있으니까 그걸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칼 마르크스의 이론이 있으면 누군가 그 이론을 가지고 그것의 토대 위에서 그거를 이렇게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거나, 아니면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이제 그 이론 중에 조금 뭐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수정할 게 있다면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대 학자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프랑스의 루이 알투세르라는 분이 계시네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제가 그때 마르크스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아마 이제 쥘 들레즈하고 라깡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얘기한 건데, 자, 그러면 우리 결론부터 도출해 볼게요. 자, 마르크스는 이 자본주의를 이데올로기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라고 보고 자기는 절대적인 진리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를 이 사람은, 이게 좀 말이 어렵죠. 허위. 허위라는 말이 어렵다면 그냥 한마디로 잘못된 시스템이라고 본 거예요. 병적인 시스템. 그렇게 본 거고, 그리고 자신을 그것의 그 병적인 시스템을 그 비판하는 자신은 절대적인 사람이라고 본 거예요. 비판자, 절대적인. 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알티세르, 루이라고 이제 할게요. 루이 알티세르. 이분의 입장에서 그때 제가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창세기와 너무 닮았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알티세르의 입장에서 이 마르크스가 말하는 절대적인 비판자는 아닙니다. 마르크스도 이데올로기를 내세워서 사회를 혁명하려고 했던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알티세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이 알티세르는 자기 부인을, 사회학자인 자기 부인을 목 졸라 죽였어요. 참 비극이죠. 근데 이제 사형을 받지 않고 정신병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분이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고, 또 한동안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침묵하다가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저술 활동을 통해서 책들을 내놓았습니다. 근데 결국 그 마르크스 막시즘이라고 하잖아요. 막시즘을 굉장히 개혁하려고, 고치려고 했어요. 수정, 변형. 그러면서 그 막시즘을 막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참 이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자기 그 막시즘을 목 조르게 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론. 절대적인 비판자가 될 수 없고 절대적인 진리가 마르크스가 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왜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잠깐만요. 자,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물 한 모금 마셨고요. 이데올로기라는 거는 그러니까 알티세르에 의하면 버려진 큰 공간, 비어있는 공간이에요. 거기다가 우리가 그때 힘을 넣는 거야. 에너지. 그럼으로써 한 사회를, 그 에너지를 가지고 한 사회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이해한 사회는 자본주의가 부패하고 병들고 죽어야 되는 잘못된 시스템일 뿐이지, 절대적인 진리라는 건 그렇다고 봅시다.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죠. 그런데 이제 또 절대적인 진리를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 구도자라고 하잖아요. 구도자. 그러면 구도자는 절대적인 진리를 찾을 수도 있고 평생 그 진리를 찾아 헤맬 수도 있죠.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예요. 하지만 마르크스가 말한 공산주의 혁명,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는 절대로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한 사람이 어떻게 사회를 보고 그것을 판단하느냐에 따른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루이 알티세르가 이야기합니다. 자, 루이 알티세르는 이 이데올로기라는 것을 비어진 공간 안에 큰 에너지를 집어넣고 내가 인간, 그러니까 이제 철학책에서 너무 어렵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인간이란 우리 존재를 생각하는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이다. 그 본인 주체다라고 해서 주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주체 사상이 거기서 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거기서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체라는 거는 북한에서 말하는 주체는 내가 생각하는 게 진리니까 니네들은 무조건 따라라.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주체 사상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니까 그거를 접할 기회가 없죠.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공부하다 보니까 주체 사상이라는 게 뭔지 조금 이해를 가게 됐어요. 자, 그래서 결론부터 말할게요. 이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그래서 인간이라는 이 본래 주어진 존재, 이거는 이제 원초적인 개체, 주체라고 하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생각하는 내 자신, 행동하는 내 자신이 어떤 가치와 규범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혁명, 폭동, 선동, 이거에 움직인 거고, 우리는 교화, 교육, 훈육 이런 거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무언가가 되고 싶어 한다. 그럼 나는 예를 들어서 좋은 책을 쓰고 싶어 하고 작가가 되고 싶어 하고 또 이렇게 강연가가 되고 싶어 하고, 마르크스는 한 사회를 전복시키는 혁명가가 되고 싶어 하고 이론가가 되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보고 붕괴하느냐. 마르크스는 산업사회가 준 병폐를 보고 붕괴했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고 붕괴를 하겠죠. 근데 지금은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노조들이 너무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걸 보고 저는 지금 분노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 사회를 이해하고 그 사회의 규칙 속으로 들어가거나 그 규칙을 이해하는 거를 이데올로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가 있어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아까 결론 또 얘기했지만 이번의 결론은 무엇이냐. 마르크스가 그렇게 절대적인 진리라고 했던 그 사회가 1991년 12월 25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26일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붕괴됐고, 또 고난의 행군, 북한에서 1990년대, 그러니까 그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죽으면서 이제 북한에서 폭동이 혹시 일어날까봐 주민들이 기근, 아사, 굶주림 이런 단어를 없애고 이 북한 주체 사상을 이끄는 북한 체제에 니네들이 동참하는 거다, 행군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고난의 행군. 그때 이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죽었다고 이제 전해지죠. 그리고 베네수엘라 보세요. 마르크스 레닌주의 사상, 사회주의 받아들이면서 독재화시켜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마두로 잡혀갔잖아요. 자, 오늘의 영상은 이제 짤막하게 여기서 마치기로 합니다. 앞으로 이제 이 루이 알티세르를 통해서 구조주의, 락강, 그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그 무의식의 세계, 그래서 이데올로기는 무의식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어떻게 무의식이 되면서 그 무의식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결론, 쉽게 말하면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결코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 없고, 또 그 마르크스 레닌주의 그 사상이 자본주의를 병폐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결국 자신들은 더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제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 작가였습니다. 그러면 요 내용을 이제 다른 영상에서 조금 더 심화시키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